먼저 이번 주에 짚어봐야 할 주요 경제 뉴스 멀스터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뭐죠? 네, 제가 저번 주 하루 휴가라서 쉬고 네, 지난주에 2주 만에 기자가 나왔습니다. 예. 네, 얼마 전에 어제죠. 정부가 경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거를 매년 하는 이 발표예요. 근데 사실 기사가 막 쭉 나와도요. 일반 이제 국민들은 이거 보고서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, 나한테 맞춤형 지원이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시기고요. 또 내용도 너무 두루뭉술해가지고 알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이 소득공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. 네. 늘어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네. 돈을 더 써야 합니다. 조금 자세히 설명을.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네. 더 써라. 그렇죠. 라는 취지의 더 정책인 쓰면 거죠. 조금 아끼게 해주겠다 이거예요. 네. 결말만 말씀드리면. 네. 네, 추가 소비 특별 공제라는 건데요. 네. 우선 지금도 신용카드 이 소득 공제 다들 하시니까 아시죠? 네.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. 25%를 초과해야 합니다. 우선 초과하면 자기 소득의 25%를 넘는 네.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. 네. 25%를 넘으면 얼마를 공제를 해줄지 이 공제율이 내가 어떤 카드를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. 우선 신용카드는 15% 공제율이고요.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는 더 많겠죠. 지금 보이는 것처럼 30%까지 해주고요. 네.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여기에서 사용분을 좀 늘려라라고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해줍니다. 그래서 40%까지 가는데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. 네. 앞으로 내년에 내가 올해 쓴 소비보다 내년에 5% 이상 쓰면 5% 초과분부터는 10%를 더 공제해주겠다. 복잡하네요. 어려운가요? 네. 조금 더 쉽게. 네,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. 우선 25%까지는 똑같이 네. 이제 더 써야 돼요. 네. 네, 써야 돼요. 내 총 급여의 25%까지는 써야 하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, 네. 넘어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대로 똑같이 신용카드는 15% 정도 공제가 됩니다. 그런데 신용카드 15% 공제는 똑같고요. 그러니까 올해 소비보다 이제 5% 이상을 썼을 때 그거를 넘어서는 소비만. 이게 중요해요. 5%를 썼을 때 이걸 넘어서는 소비만 여기에서 공제율이 각각 10%씩 더 높아집니다. 네, 더 쓸 의사가 없는 분들이 굳이 소비를 더해가면서 네. 혜택을 받겠다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. 전통시장에서 그렇긴 해요. 네. 하지만 그래도 내가 소비를 좀 공제 받으려고 더 써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죠. 그냥 돈을 안 쓰는 게 더 아끼는 거잖아요. 바보 같은 거죠. 네,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추가 혜택을 좀 더 줘요.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써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. 네. 추가로 10% 추가 공제 혜택을 더 줍니다.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. 앞으로 내년에 돈을 쓰실 분들은 내가 소비할 게 많다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마트보다는 시장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내년부터죠? 네, 맞아요. 네, 올해는 아직 아니고요. 올해는 좀 참으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씩 더 늘어나는데요.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. 네. 두 번째는요? 네,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요. 이 면세점의 구매 제한 폐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. 이것도 어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구매 제한이라는 단어입니다. 기존의 구매 한도 원래는 $3,000였거든요. 근데 2019년에 $5,000로 높아졌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게 아예 폐지가 된 겁니다. 지금 보이시죠? 구매 한도 $5,000에서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. 그런데요, 구매 한도를 면세 한도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네, 이게 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면세점 가서 $600까지는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$600 넘는 금액은 세금을 내서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구매 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안 내고 $5,000 넘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네, 똑같이 이 세금을 면제받는 그 한도는 $600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$600 조금 넘으면은 이거 신고해 말어 이렇게 약간 고민하시는 그 한 개 $600인데 이 $5,000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. 맞아요. 그렇죠? 마음껏 사라 대신 세금도 내라라는 뜻이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$610짜리 상품을 구매했다. 그럼 여기서 세금은 $10만큼만 내는 거고요. $5,000를 샀다. 그러면
$600를 제한 나머지는 세금을 낸다고 보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정책을 왜 시행하냐? 네. 이유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네.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정부는 해외 현지에 가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서 명품을 사지 말고 네. 그냥 차라리 국내 면세점에서 사라. 네.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가 활성화될 거니까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아예 이제 이번에 구매 제한 한도를 폐지한 거고요. 또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. 이 한 면세점 홍보팀에. 네, 면세점 홍보팀. 아니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냐요. 네. 왜냐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굳이 국내 백화점 아니면 그냥 해외 현지 나가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랬더니 이 가격이 그 각 나라마다 다른 항목들이 있답니다. 네. 네, 조금씩 다 달라서 면세점도 면세점에서 사는 게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쌀 때가 있어서 이걸 잘 비교를 해보고 네. 사면 싼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얘기를 네. 하네요. 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네, 세 번째는요. 저출산이네요. 그렇죠.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. 요 항목이 가장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정부가요 출산과 육아의 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면서 이 제도를 네.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. 네. 이게 먼저 영아수당이라는 제목의 지원이 있어요. 네.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매달 지원금 주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 매달 지원금 월 30만 원입니다. 지금 네. 보이시죠? 네. 네.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이것도 내년부터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네네.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시제도 나와 있지만 다 내년부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올해 12월 네. 이달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월 30만 원 받는 것도요. 네. 올해 12월 30일 날 태어났다. 이 아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럼 1월 2일 날 태어나면 그러면 월 30만 원 받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뭐 모든 제도가 허틀라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. 조금 부모들이, 야박하네요. 그렇죠. 부모들이 이거를 날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.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주는 게 더 형평성이 맞지 않냐 네.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 제도는 몇 달 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부모들이 이 정책을 미리 다 이제 확인을 하고 네. 국민신문고에도 네. 청원을 올렸어요. 네.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요 문제에 관해서 어제 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봤으면 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를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